어제 느바를 돌아보면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 아니 느바가 어제 우리가 10시 경기들 있잖아. 10시 경기들 다 들어왔다 얘가. 10시 경기들. 근데 그거를 10시 경기를 그냥 거기서 그냥 쇼부를 쳤어야 되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방장 입에서 멘트가 나왔잖아. 뉴열 경기 이거 진짜 변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자 요새 뭐 1.01도 부러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변수가 없다는 멘트가 나왔는데, 이 10시 경기들 맨피 경기 언더 뭐 세상 편안했잖아. 그리고 오클 경기 정확하게 오클 프렌가 오바. 그자 야, 근데 나머지 12시 경기들이 경기를 보는데 세크도 그래, 올랜도도 그래. 끔찍하다. 근데 올랜도 진짜 잘했는데. 우리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벤케로하고 바그너 자리에서 맹활약이 놓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 그래, 맹활약이 나왔잖아. 근데 중요할 때 똥커리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그 똥커리를 못 잡는다. 그리고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그래 이게 맞아. 뭐가 맞냐면 이 오클하고 보스턴 경기, 그래 딱 경기하기 전에는 딱 진짜 어려운 매치업이었잖아. 근데 예상했던 대로 결대로 딱 흘러가 버린다 얘가. 주전 싸움에서 딱 오클이 전혀 안 밀린다 얘가. 그자 그래서 이 경기를 그냥 활용을 했었다면 결과가 더 달라졌을 텐데 그게 좀 너무 아쉽네. 음. 오클 경기를 활용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고, 그 다음에 오후 경기를 돌아보게 되면 어제 다들 장판이 우째 졌는지 다 봤잖아. 그자 그니까 쓱도 진짜 못했어. 음. 원이 하나 말고는 뭐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와 전희철 진짜 기를 쓰고 그냥 풀타임으로 출전시켜버리네. 그리고 딱 그때 장면이 너무 아쉬워. 71대 65였나 66이었나 71대 66 4쿼터 막판에 분위기 잡고 쓱 턴오버 놓으면서 이 장판의 속공 상황인데 여기서 턴오버 놓는 장면. 그 장면 너무 아쉽다. 거기서 만약에 한 골 넣었으면 65였어?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속공 상황에서 한 골 넣었으면 그냥 이겼을 텐데. 그쵸? 그래서 결국 이기지는 못하고 꼴랑 5로 끝났던 상황. 그래서 어제 하루를 돌아보게 되면 오전 느바는 방장이 괜히 조합을 10시 경기랑 12시 경기랑 묶어서 부러지고, 그 다음에 장판 경기는 잘했다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 느바 있잖아. 원래 방장이 1월달 첫 강승부를 가자고 했잖아. 근데 요거 조금 몸살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딱 분위기를 올리고 강승부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좀 느바가 이 12시 경기들이 틀리면서 부러졌잖아.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분노배성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렸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 그래서 그냥 원래 계획은 그대로 가는데 금액만 조금 줄이자고. 줄이고 대신에 주력은 먹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메인분은 다 핸디캡으로 세 개 묶을 거거든. 세 경기. 그럼 당연히 배당이 5배가 넘어가잖아. 그래서 주력과 메인부 싹싹 먹는 그림으로 그렇게 가보자고. 됐나? 그리고 오늘 그 오후 경기가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가 이제 4경기나 있잖아. 근데 4경기가 있는데 가스 대 안양, 그 다음에 서울 삼성 대 KT, 그 다음에 기업계 흥국, 그 다음에 현케하고 손보, 다 재밌는 상황이거든. 이게 뭐 스토리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오전 느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오후 경기를 금액적으로 어떻게 갈지를 좀 정해서 가보자고.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느바거든.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경기. 음, 와싱하고 클블데스. 어. 아니 그래 여러분들, 어제 그 뭐야
어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조합을 참여했던 분들이 더 아쉬웠던 날이었어. 10시 경기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10시 경기로 잘 활용했던 분들은 다 묵지 않았나? 응? 뉴욕 마인이라든지 맨피 언더라든지 오클 프렌의 오바 뭐 이 세 경기가 그냥 너무 편안했잖아. 결대로 흘러가 버렸다. 세 경기가 다. 아이가 여러분들아. 방장은 괜히 12시 경기랑 다 묶어버려서 부러진 거지. 자, 와싱하고 클블데스. 일단 이 와싱 같은 경우에 최근에 쿠즈마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 그자? 그리고 딱히 이제 부상자가 없다 보니까 주전 나왔을 때, 벤치 나왔을 때 이 와싱의 경기력이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 경기는 뭐다? 이 매치업에서도 미첼이 복귀한 상황이야. 그 다음에 클불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잘 따라가다가 끝나버리고 다시 이제 홈으로 돌아온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클불이 지금 연패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기 클불이 많이 유리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저배당 게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 저배당 중에서도 잘 골라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잖아. 근데 이 저배당은 조금 메리트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 경기 굳이 찍자면 양쪽의 생각을 했을 때 기준점 대비 생각했을 때 언더가 낫다. 언더가. 그래서 언더만 봅시다. 언더만. 됐죠? 그래서 뭐 좋아보는 게임은 아니고 언더만. 그 다음에 자 인디하고 미러키 리벤지죠. 리벤지. 그날 오버는 무슨, 그리고 인디가 그날 여러분들아 3점이 꼴랑 5방밖에 안 들어갔어. 근데도 경기를 잡았다. 그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인디의 주전들의 활약이 아니고 인디의 벤치 후반들의 활약이 너무나 잘 나오다 보니까 완정에서 미러키를 잡아버렸다. 그러면 오늘 다시 리벤지잖아. 그럼 이 리벤지에서 미러키가 당연히 또 다시 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지겠지만은 이 경기도 솔직히 상당히 어려워. 왜? 리벤지라고 해서 무조건 뭐 나눠먹기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디가 워낙 또 미러키하고의 상성에 있어가지고 경기를 잘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인디 풀만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오클하고 애틀. 참 오클이 여러분들아 진짜 잘해. 왜? 보스턴이 풀라인업이 나왔고 오클이 풀라인업 나왔고, 근데 어제도 우리가 분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오클이라는 팀이 이 주전 5명의 밸런스가 너무 좋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턴의 주전 5명이 놓더라도 밀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확실히 이 주전 싸움에서 오클이 그냥 압도를 한 거야. 또한 뭐 벤치 구간에서도 이 오클이라는 팀은 뭐 3점을 갈길 수 있는 자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경기 템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경기 자 오클이 백투백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현 애틀이라는 팀도 뭐가 있다? 이 존슨이 들어오면서 시즌 초반에 존슨이 얼라긴 하지만 이 애틀의 정말 중심을 잘 잡아줬던 친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애틀도 헌터 하나 빠진 실질적인 풀라인업이잖아. 그러면 양쪽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치고 받을 확률이 높은 게임. 생각보다 이거 기준점이 낮아 보인다. 의외로. 물론 이제 오클이 백투백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완정이라는 부분들 이런 건 있지만서도 우리는 뭘로 가자? 오클 승가 오버. 확실히 오버가 좋아 보이는 게임. 그 다음에 자 브룩하고 휴스턴. 휴스턴은 딴 게 없었죠. 뭐 상대가 이제 브루클린이다 보니까 브룩이 아니고 디트다 보니까 너무 게임을 편안하게 경기를 잡았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은 어제도 우리가 분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새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어제 방장이 뉴욕 경기를 분석하면서 뭐라고 멘트가 나왔다. 그래 변수가 없다 이거 여러분들아. 그냥 경기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편안했잖아.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야. 이 브루클린이라는 팀 자체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2주 전과 최근의 형태가 너무 달라져 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야? 2주 전만 돌아가더라도 주전과 벤치의 밸런스 좋았다, 공격 좋아, 수비 좋았다. 근데 그 좋았던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백투백도 완정이잖아. 그리고 그냥 완정이 아니고 휴스턴 완정. 그러니까 항상 뭐 백투백 원정이라고 해서 그 경기가 무조건 개판 치는 건 아니잖아. 어제 사람 샬럿 봐봐라. 물론 어제는 사람 샬럿이 잘했다기보다는 이 세크 이 미친 사보니스 이거 경기 중에 씨발 턴오버를 몇 개를 하냐 이거. 와, 한 13개 하지 않았나? 내가 일부러 그 기록전 안 봤는데 한 13개, 14개 하지 않았나? 이 사보니스 이 미친 인간 이거.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턴오버를 많이 하냐? 단 한 번도 분위기를 못 잡는 거야. 이씨. 그래서 오늘 이 경기 봐봐라. 이 브루클린이 결국 반등이 놓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멤버로서의 이 반등이 진짜 어려워 보입니다. 왜? 전체적으로 야투 감각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갑자기 휴스턴 만나가지고 야투 감각이 올라온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기 뭘로 가자? 휴스턴 승, 휴스턴 마앤승으로 가자고. 됐죠? 그 다음에 뉴욕하고 미네. 뉴욕 뭐 경기력이 계속 좋아. 뭐 자이언도 어떤 옵션이 있기 때문에 뭐 시즌 중에 그 경기 출전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옵션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도 자기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건강하게 잘 뛰고 있는 상황. 물론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도 있다마는 반대로 미네는 뭐 지난 경기 에드워즈의 활약으로 따라가긴 했으나 그 따라간 게 끝이었죠. 그러면 이제는 미네가 뭐 홈으로 돌아온 상황. 당연히 미네 홈이다. 이거 뉴욕이 백투백 원정이다. 미네가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1.28이라는 이 배당 메리트가 확실히 떨어진 상황. 왜? 나머지 저배당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1.28을 좀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우리는 이 경기 미네 홈 쪽에 포커스를 뒀을 때 언더만 봅시다. 언더만. 됐죠? 그 다음에 맨피하고 토론토. 맨피. 그래. 이 맨피라는 팀 어제 세난하고 야, 2쿼터 끝났을 때까지 그냥 2쿼터 그냥 1쿼터 끝나자마자 그냥 언더 확정 대프째. 2쿼터 끝나고 나서는 그냥 경기 볼 필요도 없는 상황. 그만큼 이 맨피라는 팀이 우리가 어제 분석했을 때 홈에서는 수비를 한다. 그 다음에 세란이라는 팀은 템포는 빠르지만 야투가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언더. 그러면 오늘 상황은 조금 상황이 달라. 왜? 팀이 지금 토론토잖아. 근데 토론토가 첫날에 어떤 트레이드 효과가 나왔냐?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뭐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드 효과에 있어 가지고 방장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조건 이 토론토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플러스가 될 거라고 했었잖아. 그자? 그러다 보니까 바렛 그 다음에 키클리 이 둘 자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에누노비에 있을 때보다 수비력은 무조건 떨어져. 수비력은 대신에 뭐 공격력은 에누노비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확실히 공격력이 올라간다. 그때 멘트가 그렇게 나왔고 근데 그 경기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죠? 그러면 오늘 이 경기 그래 맨피는 또 수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지지만 토론토 지금 바뀐 토론토 치고는 231.5 요거 오바가 났다. 오바가. 왜? 바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도 그 기존 기존의 상황보다 떨어져 대신에 공격력은 올라가 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 오버만 갑시다. 그 다음에 자 댈러스하고 포틀. 자 댈러스 그 어제 아래 다 복귀해가지고 유타에게 그냥 학살 당했죠. 근데 오늘은 포틀이잖아. 그리고 포틀이 이 주전 자원들이 오늘 복귀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경기는 딱히 건드리고 싶지가 않다. 뭐 댈러스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겠지 당연히. 근데 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뉴욕하고 시카고. 어제 우리가 시카고하고 필라 경기 분석하면서 방장이 어떤 멘트만 딱 했다? 그래 엔비드가 뭐 정통센터 드러먼드를 만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 거다? 그냥 가지고 놀 거라고 했었잖아. 어제 그 멘트 들었나 안 들었나 여러분들아?
그래.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정통 센터들, 오히려 걸음이 느린 그 센터들 만나게 되면 엔비드가 끌고 나오고 미들 던지고 안에 돌파하고 그냥 가지고 놀 거라고 했잖아. 근데 왜 방장이 시카고 프렌하고 언더를 갔느냐? 기준점 때문에 간 거잖아. 맞잖아. 기준점 때문에. 그렇게 경기가 예상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서도, 그자. 그래서 1쿼터 게임이 터져버렸고, 가비지가 나오다 보니까, 언더는 들어왔지만, 풀은 좀 아쉽게 못했고, 그게 끝이었죠. 그러면, 오늘 이 경기는 뭘 봐야 되느냐? 어제 경기 중에 윌리엄스라든지 화이트가 부상을 당했지만 화이트는 뭐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보자? 뉴욕에 주목을 해보자. 왜? 뉴욕이 그래 바넷이라든지 키클리 정말 좋은 자원이긴 하지만 얘네 둘이를 보내고 에누노비를 데리고 왔잖아. 근데 왜 에누노비를 데리고 온 거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방장 분명히 얘기했잖아. 무조건 효과가 좋을 거라고. 딱 그냥 첫날부터 그 효과가 바로 나와버렸지. 미네소타전에. 왜? 에누노비는 확실히 안정적인 자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 수비가 그 기존에 있던 바렛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왜? 에누노비는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상대 센터하고 1대1 매첩에서도 미스 매첩이 나더라도 전혀 밀리지가 않아.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바로 나왔었고 그러면 지금 이 뉴욕의 이 5명의 밸런스 있잖아. 당연히 키클리 빠지다 보니까 벤치 구간에서의 아쉬운 요소들은 있어. 근데 지금 이 5명의 주전 이 밸런스 있잖아. 이 소 만났을 때 압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자? 뉴욕 승가 그 다음에 뉴욕 마인승을 갑시다. 됐죠? 오히려 그냥 있으니 벤치에서도 좋은 자원이고 그 다음에 평균 10점에서 12점 박아줄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상대가 지금 부르기잖아. 그대로 갈게요. 자, 피닉스하고 클리퍼스. 피닉스. 두란트가 빠졌지만 상대가 포트리였지. 그 다음에 이 클리퍼스 드디어 지난 경기 깨너드가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지난 경기 홈에서 이 클리퍼스의 경기력을 봐도 알겠지만 그 다음에 지난 경기를 안 보더라도 최근 클리퍼스가 상승세 탔을 때 깨너드가 뛰었을 때 이 클리퍼스의 경기력을 보게 되면 어마무시해.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화력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건강한 이 깨너드의 덩크 찍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미들레인지 그 다음에 정면에서 3점 던지는 거 그거 할 거 없이 지금 이 클리퍼스의 이 밸런스가 하든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밸런스하고 지금의 밸런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경기가 뭐야? 주전 싸움에서도 당연히 지금 두란트 빠진 피닉스 상대로서 압도하는 게 클리퍼스. 그 다음에 벤치 구간은 말할 것도 없이 클리퍼스가 압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단 한 가지 거슬리는 게 뭐야? 이 매치업이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이 매치업이잖아. 그때 어떻게 돼버렸다? 그냥 4대 떡으로 끝났던 시나리오도 있는 상황. 그러면 이게 클리퍼스 입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야. 지난 시리즈 때 완전히 무너졌던 부분들. 그러면 딱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딱 나온 상황이거든. 그쵸? 그러면 경기 내적인 부분도 클리퍼스야.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적인 부분도 클리퍼스야.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경기 클리퍼스를 가리킨다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거는 후회 없이 클리퍼스를 가야 되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주전의 경기력, 그 다음에 벤치의 경기력, 모든 부분들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유타고 디트. 이 유타의 칭찬은 이제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겠죠. 왜? 그러니까 유타라는 팀이 시즌 초반에 주전들 이
5명 구성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5명의 구성은 바뀌어 버렸잖아. 바뀌어 버렸는데도 뭐 이탈리안산 이 폰테키오도 결국 득점력이 좋아. 그 다음에 섹스턴 좋아. 그 다음에 주전 가드를 던을 올리잖아. 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느바에 짬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기가 나와. 그 다음에 유타는 뭐 벤치 구간에서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얼라인 조지라는 가드가 안정적이도 리딩을 해주제. 그 다음에 클락슨 벤치에서 활약할 수 있제. 그 다음에 캐슬러와 올리닉 영리하게, 캐슬러는 골밑 지키제, 올리닉은 영리하게 또 골밑을 또 해줄 수 있고 패싱까지 되는 또 센터 자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유타라는 팀이 주전과 벤치의 밸런스가 너무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완전 디트 유타 승, 유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언더까지. 요거는 무조건 결대로 가는 게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자 마이애미하고 레이커스. 레이커스는 올 시즌 딱 아쉬운 게 그거잖아. 뭐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라 하면 벤치뿐만 아니라 이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게 레이커스. 그 다음에 또 뭐 늙은이 팀이다 보니까 이 백투백 경기에 있어가지고 너무 처참한 경기력이 나오는 게 레이커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쉬운 거지. 맞지? 핵심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아쉬운 거야. 그러면 오늘은 뭔데? 클리퍼스전에서 분명히 경기력이 좋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쿼터가 나온다. 근데 그 무너지는 쿼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버틀러 빠져, 마틴 빠져, 리차더슨 빠져. 그러니까 마틴도 정말 중요한 자원이야. 그쵸? 그래서 요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만 생각하게 되면 쉬운 경기다. 레이커스 승만 가면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크하고 올랜도. 어제 이 두 경기 끔찍하잖아. 이 두 경기. 뭐야 세크 하루 종일 사람 샬럿 만나가지고. 그래 로지어 복귀한 건 사실이지만, 물론 로지어가 정말 잘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1쿼터 초반 말고 단 한 번도 분위기를 못 잡냐. 하루 종일 턴오버. 그러니까 세크라는 팀이 여러분들아 올 시즌 내내 단 한 번도 약팀을 만나가지고 대승을 한 적이 없어. 이것들 대승을 한 적이 없어. 이 사보니스 이 미친 인간 턴오버쇼 공격자 파울을 몇 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올랜도는 뭐 경기력이 그래 좋았어. 계속 골스하고 치고받고 우리가 어제 분석했던 대로 뭐 벤케로라든지 바그너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득점력이 많이 나올 거다. 그자? 근데 딱 분위기 잡았는데 똥커리가 똥커리 하면서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죠. 그러면 오늘 이 경기는 딱 어디에만 포커스를 두자? 세크의 백투백 여기에 포커스를 두자. 뭐 올 시즌 이 세크라는 팀이 비정상적으로 백투백 경기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다. 물론 그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한두 경기가 아니잖아. 백투백 모든 경기에서 이런 경기 결과 나오잖아. 뭐 그냥 야투가 최악의 야투를 보여주면서 게임을 처참하게 게임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 솔직히 안 건드리고 싶거든. 근데 굳이 가자면 올랜도 경기 언더로 갑시다. 됐죠? 언더. 세크 경기 언더만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딱 갈 게임들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별 9개로 주력을 뽑아먹으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인부를 핸디캡 3경기로 다 가자. 그래서 이 3경기도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메인부까지 좀 먹고 그 다음에 보너스까지도 먹고 그런 그림을 가 보입시다. 아니 세크 경기 언더로 간다고. 언더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거야. 뭐 아니 부러진다고 해서 그 팀을 안 갈 수는 없어. 그냥 패스하면 되는데 그 세크 마엔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더로 간다고. 뭐 지난 경기는 지난 경기다, 뭐 오늘 경기는 오늘 경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나는 뭐 내랑 4대가 안 맞는다 그럼 그 경기를 아예 패스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토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그 정답 그거를 뭐야 고정을 할 필요는 없어. 항상 능동적으로
진짜 더러운 팀들은 패스하는 게 맞고 상관없다. 러셀 빠지면 더 땡큐다. 음, 러셀 빠지면 더 땡큐다 여러분들아. 변수는 있지. 포트 경기 그 경기야말로 별로 안 건드리고 싶다. 미러키 경기도 언어바 안 건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인디가 지난 경기 3점 5방 들어갔기 때문에 그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나아지겠지. 근데 굳이 그 인디하고 미러키 경기는 어렵다. 미네마에 어려운데요. 음. 아니 그래 여러분들아 DB도 부러지고 하잖아. DB도 부러지고 솔직히 샬럿이 스테크 일반승이 부러진 게 충격적이냐 아니면 DB 일반승이 부러진 게 충격적이냐 했을 때는 무조건 DB 일반승 부러진 게 충격적이다. 에트로바 좋아 보인다. 어. 그 좋아 보이는 경기들은 아까 여러분들아 방장이 멘트를 다 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좀 늦게 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경기는 뭐 굳이 가자면 이거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뭐 언더가 좋다 오버가 좋다 했을 때 오버가 좋아 보인다 뭐 그 다음에 상황적인 상황들 다 설명했다 여러분들아. 항상 좀 여러분들이 늦게 클퍼스 오클 승 그래 오클 경기는 오클 승도 보고 있지만 오바가 좋아 보인다 오바가. 자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느바 시원하게 가보입시다. 이따 보입시다. 에이.